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현대차 주가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현대차 분석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 자, 시장 얘기도 들려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지금 선착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왜 앞쪽으로 뺐냐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있다. 선착순 50명인데, 자, 일단 시장 자체를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시장이 되게 애매해요. 애매한 부분, FOMC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눈치를 보는 장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자, 오늘 올라오는 거 보면은 LG화학,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요 정도가 좀 그나마 보이는 건강한 2차전지 섹터도 이 정도 수준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굉장히 잘못 잡고 있는 부분이, 지수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시면은, 자, 지금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올라오는 거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 LG화학 이 정도만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제외를 하면은 대형주들이 거의 다 못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대표를 하는 대기업들의 탑픽 30을 보게 되면은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대형주를 추종하는 건강한 종목들이 같이 못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지수는 못 갈까? 대형주가 못 가긴 하지만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버텨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크게 하락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버텨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놓고 보면은 보합인데, 굉장히 찔끔찔끔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이제 개별주들 아니면은 낙폭과대 저평가주들이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수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은, 소외받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주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거를 대비를 못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1개월 뒤, 2개월 뒤를 보시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계좌의 격차는 너무나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차피 상업적인 채널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다 있어요. 6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월 중순까지는 소외주, 그리고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 최대한 뽑아낼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대형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가 될 거라고는 제가 찝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조정이 나오면은 그때 바로 대형주를 갈 거고, 그리고 나서 시장 조정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기술주들, 성장주들을 좀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좋은 쪽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IT 쪽, 자, IT 쪽이 굉장히 괜찮고, IT 쪽에서도 통신 장비 쪽이 좋아요.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OLED, OLED 소재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기보다도 8월 중순 계획을 갖고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쯤 살 건지는 VIP 방에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획대로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를 시키고 있어요.
결국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오늘 시장에서 돌파를 하는 주역 같은 경우에는 IT 쪽이었는데, 이게 뭐 지금 당장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급하게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봐가면서 우리는 계획대로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시면은, 자, 대부분의 이제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의 충분한 가격 조정이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 더 잃을 게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텨주기만 해도 지수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VIP 방에서는 따로 딱 종목을 하나 찍어 드렸어요. 이 종목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도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계속해서 애매했었던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성과가 없다 보니까는 그간 폭락이 아닌 폭락이 나왔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은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잃을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왜냐? 현금은 어차피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다 짜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 재무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회사도 결국에는 재무를 보게 되면은 매출적인 부분, 올해 1분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매출액이, 올해 1분기요, 매출액 자체가 이거밖에 안 돼요. 6,055억 원인데, 작년도 토탈을 매출 자체를 놓고 보면은 비교를 해보세요. 1분기 때 굉장히 매출이 너무나도 잘 나왔는데, 이 종목의 시총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2,400억 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통신 쪽은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매집을 해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형주 갔다가 충분하게 수익 뽑아 먹고 그때 들어가도 안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고 계시라고 VIP 방에서는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리고 OLED 이쪽에 관련해서는 뭐 덕산 소재 쪽에서 최근에 많이 올라온 덕산 네오룩스가 지금 대장이기는 한데, 제가 보고 있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달라요. 왜냐,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가는 종목 하나. 왜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8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 또 17억 원으로 흑자가 돌아갔고, 2분기 컨센으로 99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출적인 부분도 당연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OLED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계획적으로 8월 중순 이때부터는 매집을 시작을 할 거고, 왜냐, 최대한 지금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그때 뭐 8월 중순 안 가는 거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현금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더 불려 놓고 크게 들어가서 크게 먹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성장주를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성장주들은 다른 성장주들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쪽이랑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쌀 때는 무조건 소량이라도 담고 비싸면은 절대로 안 산다 정도의 좀 관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쪽은 당연히 뭐 배터리 셀 쪽이라든지 소재 쪽 종목들 위주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 없는 종목들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찾아낸 종목들은 한 개씩은 꼭 있다라고 보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제발 계획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주식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가 뭐 수험생 같은 경우에도 뭐 고3 뭐 11월 달에 수능이다라고 하면은 뭐 9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뭐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10월 달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11월 뭐 수능 막판에는 무엇을 준비를 하고 수능날 대박을 기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는 뭐 여기서 소비주,
그리고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우리가 8월 중순에서 그 이후부터는 기술주들로 굉장히 크게 먹고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당장에 시장 트렌드랑 안 맞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기술주, 성장주들 막 붙잡고 있어봤자 시간만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데, 결국에는 뭐 못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항상 그렇기 때문에 2개월 하시면은 1개월을 더 드리는 부분, 이 3개월 동안에 우리는 플랜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금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는지를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대유 AP를 자동차 부품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오늘 또 갑자기 뭐 4%대 급등이 나온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또 오늘 이번 영상을 보셨다라고 해서 이거 오늘 당장 사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왔을 때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휠 관련, 자동차 휠 관련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뭐 실적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만큼 완벽한 수치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매출액 자체, 작년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1718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957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이런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 아까 OLED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통신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 이게 바로 OLED 이쪽 봐둔 종목이고, 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매출이 크게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을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거를 잡을 거예요. 언제? 8월 중순부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3만원, 22만원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현대차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라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잡다라기보다도 현대모비스는 28만원이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내려오면은 이상적인 부분, 그리고 뭐 현대차가 23만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둘 중에 하나 먼저 내려오는 거를 잡으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뭐 현대차가 가는데 현대모비스가 뭐 쭉 빠지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먼저 오시는 거 잡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기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정의선 회장이 미국행을 간 부분이 있어요. 자율주행이랑 로봇 기술 챙기러 간다라는 기사 자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미래에 먹거리 점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개월 전에 이제 미국 출장이 현대차, 기아의 현지 법인 뭐 생산 판매 실상을 좀 살펴보는 뭐 현황 점검 차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 기술의 가능성을 챙기는 이제 미래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그룹이 지난해 3월 달에 미국 자동차 부품 델파이의 전장,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에서 분리된 앱티브랑 함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을 세웠던 부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제 설계, 개발, 제조 역량에서 모셔널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결합을 해서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본사에도 방문을 하면서 현지 경영진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 의 미래, 그리고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좀 회의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를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차 판매량이 뭐 나왔고 뭐가 나왔고, 분명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올라가고 빠지고 뭐 1%, 2% 올라가고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도 2025년도 그리고 영업이익률 8%가 될 때까지는 그냥 묵묵하게 빠지면은 더 산다, 빠지면은 더 산다, 이런 전략으로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지금 당장에 뭐 다른 분석보다도 여러분들이 조금 심적으로 오늘 뭐 1%, 1.25%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뭐 시멘트 관련주들 뭐 삼표 시멘트라든지 뭐 고려 시멘트 그리고 뭐 성신양해 이런 것들이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 뭐 삼표 시멘트는 더 가는 부분인데 한일 시멘트, 뭐 한일 현대 시멘트 이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멘트 관련, 원자재 관련 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시멘트 관련 한 종목을 들어가기는 했어요. VIP방에서는 들어갔는데 지금 굉장히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거를 좀 같이 매수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원자재 관련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바로 VIP방에서는 원자재니까 매집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또 보여요. 당기순이익도 4분기 때 적자였다가 1분기 때 흑자, 그리고 이쪽 원자재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원자재 이 종류를 만드는 공장 수가 17개예요. 여러분들 공장 수가 17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원자재 관련해서 미리 우리는 선점을 해 놓고 다음 단계의 주가 레벨업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BR 같은 경우에도 0.5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1%라도 더 수익을 챙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여러분들 만약에 뭐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2개월 3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 계좌 차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들 뭐 3개월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3개월에 대해서 지금 프로젝트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훨씬 더 현금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